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 바이젠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계율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고요. 의약품 제조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는 보령제약입니다. 매출은 없고요. 따라서 적자 기업입니다. 신주 모집 188만 주 100%로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희망 공모가액은 52,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 경쟁률은 886대 1이었습니다. 공모금액 994억으로 중형급이고요. 기관 경쟁률 1271대 1입니다. 의무확약은 13%에서 4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배정 현황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25,000주 소량 배정되었는데요. 얼마 안 되는 물량이지만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배정되었던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의 물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무확약 비율입니다. 기존 13%대에서 4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6개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기관에서 보유할 만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금 등 국내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는 이번에도 역시 확약이 거의 없습니다. 3개월, 6개월을 합치면 대략 80%가량이 해당됩니다. 기관들은 바이젠셀에 대해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모가 신청 가격 분포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상단인 52,700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공모가보다 낮다고 제시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는 보령제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무 확약 비율을 보정하면 유통 가능 물량은 380만 주, 비율로는 40.41%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비율이 66%로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상장일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존 주주는 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14개의 투자회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이젠셀은 14개의 투자회사와 올해 말까지 상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유통가능 금액을 보겠습니다. 유통가능 주식수 381만 주, 유통가능 비율 40.41%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9억입니다. 유통가능 비율이나 금액이나 부담스러운 비율 금액입니다. 시가총액은 4,971억입니다. 장외에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거래되었습니다. 52주 최저가 65,500원, 최고가는 76,500원이었습니다. 사업을 보겠습니다. 바이젠셀은 2013년 설립되어 신규 의약품 연구개발, 면역세포 치료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특히 종양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가톨릭대 기술지주 회사의 면역유전자 개발자회사 IR젠텍과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자회사 옥셀 바이오메디칼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바이젠셀은 환자 맞춤형 자가와 대량 생산을 통해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동종 세포 치료제를 모두 개발 중입니다. 국내 상장 피어들에 비해 파이프라인이 매력적이라고 KTB 투자증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경쟁력으로 3종의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 개발과 면역 억제 세포 치료제 개발이 주요 사업 영역입니다. 바이티어가 주력이고 바이메디어와 바이레인저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바이티어는 플랫폼 기술로서 다시 3종의 파이프라인 VT-EBVN, VT-TRI-A, VT-TRI-G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VT-EBVN은 임상시험 이상을 진행하는 중이며 2023년 임상시험 완료와 함께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하여 조기 상업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VT-EBVN 해외 유사업체와 비교하여 월등히 우수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연구자 임상을 통한 장기 추적 관찰 결과 효능을 검증한 바 있으며 2차 환자에 대한 치료제 중 가장 앞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개발 단계에 이미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임상 이상 완료 후 조건부 품목 허가를 통한 조기 상업화가 가능하여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허가 및 판매 개시가 가능하다는 우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마델타 T세포를 활용하는 바이레인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파이프라인으로 VMGD가 있습니다. 현재 임상 2분의 1 A상을 진행 중이고 2024년 시판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미디어의 경우는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 골수성 억제세포를 세계 최초로 증식하고 분화 성공했다고 하며 골수성 억제세포의 대량 배양 원천 기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임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IR북에 보면 비교 기업이 있는데요. 박셀바이오와 녹십자 랩셀, 미국의 아타라바이오, 호주의 메소블래스트를 비교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기업으로 박셀바이오와 녹십자 랩셀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셀바이오와 녹십자 랩셀의 주가는 현재 많이 하락했지만 시총 1조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바이젠셀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사업체가 있습니다. 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유틸렉스의 시총은 4,268억 원으로 공모가에 의한 바이젠셀의 시총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바이젠셀의 제품은 대상 환자 선정에 제한이 없고 다중 항원을 사용하여 암의 이질성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유틸렉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3개년 실적은 매출은 없고 비용 집행만 있습니다. 연구개발 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했으며 향후에도 상업용 세포 생산시설 구축, R&D 인력 충원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기 전까지 계속 단기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으로 2023년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517억이나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젠셀은 기술성장 특례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 데이터로부터 A등급,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BBB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보령제약과 VT-EBV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2020년에 체결하고요. 임상 2상 완료 전까지 독점 판매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보령제약 측에 부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유사 사례로 연초에 상장하였던 네오이뮨텍을 가져왔습니다. 네오이뮨텍은 T세포 증폭 면역 항암제가 주요 분야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이 상장 전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네오이뮨텍의 경우는 최초 26%에서 61%로 2.3배 상승했었습니다. 네오이뮨텍만큼은 아니지만 바이젠셀도 13%에서 41%로 3배 이상 유통 가능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네오이뮨텍 대비 2배 이상 높아서 좋지 않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으로 봐도 바이젠셀이 600억가량이나 더 많습니다. 네오이뮨텍은 공모가 대비 200% 상승했었습니다. 배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대신증권과 KB증권으로 나눠보면 배정 수량이 대신증권이 5만 주가량 많았는데요. 참여 계좌 수는 KB증권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의 경우는 균등으로 한 주를 받고 18%의 확률로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KB증권의 경우는 40%의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60%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례 배정은 KB증권이 유리했습니다. KB증권은 경쟁률 1704대 1로 대신증권에 비해서 유리했고요. 비례 최소 증거금은 4,500만원이었습니다. 양 증권사를 통해 바이젠셀에 들어온 총 증거금은 11조로 바이젠셀의 청약은 흥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이젠셀의 공모가는 52,700원입니다. 시총으로 보면 4,971억입니다. 미래 추정에 의한 공모가 산정으로 PER 방식의 산정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유사 기업으로 박셀바이오가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히트를 친 기업인데요. 작년에 한때 시총이 3조 이상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조 정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셀바이오와 네오이뮨텍의 사례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시총이 1조 정도로 형성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하지만 유사 기업으로 지목한 유틸렉스의 시총은 4,268억입니다. 바이젠셀이 유틸렉스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하나 참고해야 할 만한 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젠셀의 주가는 유틸렉스와 박셀바이오의 사이에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